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12강 이 지적측량 대상인 토지 이동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등록전환 3분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전환이라는 것은 임야대장. 자,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는 어느 지적도면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임야도라고 그랬습니다. 임야도. 자, 이 임야대장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옮긴다? 예, 토지대장. 토지대장으로 옮긴다. 토지대장에 있는 토지는 어디에 지적도면에 있냐면 바로 지적도에 있습니다. 지적도. 토지도라고 그러면 참 여러분들이 암기하기가 편한데 이걸 지적도라고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자,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에 있는 토지로 옮기는 거를 뭐라 그런다? 등록전환이라고 합니다. 등록전환. 등록전환. 자, 이 등록전환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는 임야도는 3000분의 1 또는 6000분의 1인데 토지대장도 물론 3000분의 1, 6000분의 1이 있지만 대부분 토지대장에 있는 거는 500분의 1부터 보통 1200분의 1, 2400분의 1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같은 경우는 그 600분의 1이고요. 지적이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옮겨오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크게 확대되니까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목적. 도대체 왜 등록전환을 하냐? 일단 토지 그 지적을 좀 더 정밀화시키고 도면을 좀 더 정밀화시키고 토지 이용도를 높이려는 차원이죠.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써 지적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이 등록전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등록전환은 토지 소유주가 등록전환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지적소관청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면 지목 변경도 토지의 용도도 대부분 변경이 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등록 전환을 하더라도 지목의 변화가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등록 전환을 하는 대상을 보자고요. 자, 대상. 어떤 토지를 등록 전환을 해야 될지 대상. 자, 먼저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겁니다. 지목 변경. 토지의 용도를 바꾼다는 얘기죠. 쉽게 생각을 해서 그 산간 지역의 토지 임야로 되어 있는데 임야도에 있습니다. 거기다 별장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축 허가를 받아갖고 해당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거운 별장을 지으면 그 필지는 뭐가 된다? 임야에서 대로 바뀝니다. 건축 허가 받아서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뀌었으면 지목 변경을 신청을 해야죠. 60일 이내 건축한 날로부터 건축공사 완료한 날로부터 아니면 건축 허가 사용 승인서가 나온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전환 신청서 쓰고 그리고 건축 허가 받은 건축 공사 완료된 그 사용 승인서 첨부해서 사본 첨부해서 등록전환 신청하면 바로 등록전환을 줍니다. 왜? 그 시군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시군구청에서 보면 바로 해줘요. 만약에 애초에 건축할 곳이 아니면 건축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건축이 안 됐으니까 그대로 임야니까 그 지목 변경이 안 되죠. 자, 대상은 등록전환해야 될 대상은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법, 산지관리법이라든가 산지관리법 아니면 뭐 건축법, 주로 건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축법 이런 법령에 의해서 자, 이런 법령 규정에 의해서 토지가 형질 변경이 옵니다. 토지의 형질 토지의 성질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형질이 변경되다든가 산지에 있는 토지가 개발지로 바뀐다든가 이런 거예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온다든가 아니면 건축물의 사용 승인 건축물에 건축 허가를 해준 다음에 그 사용해도 좋다. 즉 건축물이 공사가 완공됐다는 겁니다. 사용 승인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목 변경이 오는 겁니다. 자, 지목 변경을 수반해서 임야대장에 있던 토지가 토지대장 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 지목 변경을 하는 경우고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지목 변경 안 하고 등록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대표적인 경우가 지적소관청에서 관할하는 경우인데
대부분의 땅들이 지금 임야도에 토지가 하나 있는데 주변에 있는 토지는 다 지적도에가 있어. 그리고 그것만 그냥 임야도에 있는 거야. 딴 주변 토지는 다 지적도에 있는데, 즉 임야도에 둬봐야 토지의 효율적 가치가 없는 경우입니다.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 대부분 토지가 다 등록 전환돼서 그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가 다 토지대장 지적도에 들어가 있다면 그 경우에 그 해당 토지 임야도에 두는 게 계속 두는 게 이제 불합리한 경우죠. 관리상 불합리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옮긴다는 겁니다. 즉 대부분 토지가 주변에 있는 대부분 토지가 이게 다 지적도에 있는 경우입니다. 지적도 또는 토지대장에 있는 경우에 해당 토지를 임야도에 두는 게 불합리한 경우, 이런 경우는 지목 변경 안 하면 그냥 옮겨둡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 변경이 됐어요. 자, 이렇게 형질 변경이 됐어. 형질 변경이 됐는데 문제는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거죠. 등록 전환을 하더라도.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도시 관리 계획선. 자, 도시 관리 계획 선. 이 선에 따라서 그 선 내부에 있는 이걸 지적도로 옮기는 경우, 그럴 때도 지목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도시관리 계획은 여러분들 부동산 공부 배울 때 그 시장 군수가 도시관리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 계획을 짜면 그 안에 도시관리 계획선이라고 해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선을 그었을 때 선 밖에 있는 토지는 그대로 임야도에 있지만 선 안에 있는 토지는 지적도로 전환된 경우에 그때는 지목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전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대상은 지목 변경하는 경우,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2번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고 대부분 1번 경우입니다. 대부분. 특히 1번 경우 중에 이 건물 지었을 때 배로 전환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뭐 펜션을 짓는다든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 발생을 하는데, 등록전환 신청은 등록전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누가 신청한다? 신규 등록하고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고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등록전환 신청서 쓰고 첨부 서류가 필요하겠죠. 이때도 첨부 서류는 뭐냐면 이런 경우 산지관리부 건축법에서 토지가 형질 변경되거나 건축물 사용 승인이 나왔으면, 형질 변경됐을 때는 공사 준공 검사 확인증 같은 거, 그런 거, 공사 준공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도 같아요. 건축물 완공된 사용 승인서 사본이나 건축물 공사 준공 서류를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서류를 지목 변경이 됐을 때는 이러한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 등록 전환 신청서 쓰면 그 사유란에다가 건축물 사용 승인으로 인해서, 그리고 건축물 사용 승인 그 증서 번호를 쓰면 그거 보고 공무원이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이건 낼 필요 없이 등록 전환 신청서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 등록 전환될 때 범법용 경자 어떻게 또 변화가 되는지 보자고요. 등록 전환할 때 소유자는 변화가 없어요. 지금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이 등록 전환하기 위해서 지목만 변환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지목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외워야 될 거 5가지 또 적는 겁니다.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게 있다면, 자, 보자고요. 그럼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쓰면 되는 거예요. 변경이 안 됐다고 그냥 안 됐으면 그대로 그 예전에 쓰던 지목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집원은 등록 전환됐기 때문에 임야대장에서는, 자, 중요한 게 면적 경계 좌표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있죠. 면적 경계 좌표가 임야대장에 있던 게 일로 오면 축척이 커지기 때문에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틀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등록 전환되면. 자, 이런 경우에는 측량을 해야죠. 측량을 해서 새로 정합니다. 측량을 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예, 측량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 등록 전환 같은 경우 먼저 이제 집원은 신규 등록과 똑같아요. 집원은 신규 등록과 동일. 신규 등록 동일. 저번 시간에 신규 등록 배웠죠? 그 집원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집원을 부여하는 방법이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또 설명해 드릴게요. 원칙하고 예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칙은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인접토지가 1번이야. 그럼 1-1이고 인접토지가 1-2야. 그럼 1-3이 되는 거예요. 부번 붙여서 한다고 그랬고, 왜 예외적으로 본번만 붙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최종 본번에 다음 본번을 붙여주는 거예요. 어느 경우? 최종 본번 토지에 인접했을 때.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져 섬이야, 섬. 그럴 땐 최종 본번 다음 거 주면 되고, 새로 등록 전환한 토지가 필지가 여러 개질 때, 그럴 때는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기억이 나면 천재고 기억이 안 나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 이제 지목은 이제 변경, 내용들은 이제 지목을 부여해주면 되고, 면적 경계 좌표는 측량을 해서 새로 정하는데, 자, 2m당 2m도에 있는 면적이 있을 거예요. 면적이 있어. 면적이 있고, 등록 전환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측량을 해요. 측량을 해서 측량한 면적이 있을 거예요. 측량 면적. 자, 요것이 예전에 면적 배울 때 허용 오차 범위 이내 초과하는 거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기억이 나면 여러분은 천재예요.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지극히 정상이고, 그럼 한번 기억나는 거 한번 더듬으셔도 되고, 이 면적, 2m도에 있는 면적하고 측량한 면적이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뭘로 한다? 이걸로 그냥 하면 돼요. 측량 면적으로 하면 돼요. 등록 전환될 면적, 그걸로 결정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측량을 해서 새로 정하는 거죠, 결국. 면적이 딱 맞아떨어지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럴 때는 새로 정의해야 돼요. 네, 새로 정의해야 됩니다. 새로 정의해서 인접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서 이거는 새로 지적소관청이 정정을 해야 돼요. 지적도에 맞게 정정을 하는 겁니다. 자, 등록 전환 이렇게 되고, 새로 정한다는 게 중요해요. 이때는 측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등록 전환 같은 경우 측량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측량을 해야 돼, 무조건. 이거는 측량을 안 하고는 축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자, 이제 분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분할은 토지를 나누는 거예요. 토지를 나눠. 자, 그럼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토지를 이렇게 나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요만큼 내가 팔겠습니다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측량을 안 하고 지적도 한 장 등본 띄워본 다음에 요 중에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볼펜으로 쫙 긋어서 이 땅 네 거야. 이거 등록 신청해. 이게 되냐고. 안 되면 측량을 해서 지적소관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분할을 하려면. 그리고 분할한 다음에 분필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게 하고 나서 매매를 해도 해야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 땅 반 너 가져간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는 거, 일정한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할할 때는 정확하게 경계점이 없잖아. 지금 내 땅이지만 내가 반을 띄워준 3분의 1을 띄워준다, 2분의 1을 띄워준다 할 때 어떠한 경계점을 딱 설정을 해서 측량을 해갖고 면적을 정확하게 산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할을 하는데, 분할할 때는 이제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측량을 합니다. 자,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한 필지를 몇 개 이상으로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거예요. 꼭 2개로만 나누라는 벽이 3개로 나눌 수도 있고 4필지로 나눌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쪼개갖고 3명하게 팔려고 그래. 4분의 1은 내가 갖고, 그럼 4개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4분의 1만 내가 가지면 되니까. 자,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걸 분할이라고 합니다. 자, 분할은
어느 경우에 이제 자 분할 대상을 보자면 자 어느 경우 분할은 임의적인 경우 내가 토지를 매매한다든가 할 때는 임의적인 거예요. 그러나 의무적으로 분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로 하나는 임의적인 경우 임의적인 분할 또 하나는 의무적인 거야.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자 먼저 임의적인 것부터 하나씩 쭉 살펴보자고요. 임의적인 경우에는 내가 소유권을 이전한다든가 소유권 이전 증여를 할 수도 있어. 누구야? 아니면 매매 주로 소유권 이전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상 경계가 불합리해. 그래서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려고 경계를 시정하려고 분할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유가. 자 그러면 언제 신청을 하냐? 이거는 신청 기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요. 본인이 필요할 때 신청을 하면 돼.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가능해요. 언제든지 본인이 소유권 아니 지금 안 팔리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나서야 그 분할을 해서 팔든가 말든가 하니까 언제든지. 자 그러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자 분할 사유가 발생하면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자 분할할 때 신청 만약에 이게 허가 대상이면은 허가 사본증은 첨부해야 될 것이고 첨부 서류로 그게 아니라면 그냥 신청서만 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매매할 거면은 매매하는 매매계약서 사본 같은 거 하나 첨부해서 내도 됩니다. 자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측량을 해서 분할이 되면 그 지목은 지목 같은 경우는 종전 토지 지목 그대로 하는 거예요. 분할이 돼서 건물을 지으면 이제 그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겠지만 지목 변경 신청 이 경우에는 그냥 지목이 그대로 아직은 건물을 지은 게 아니야. 그냥 분할만 했다 뿐이지. 그러니까 지목은 그대로 이전 거 그대로 그냥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건 임의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 이제 의무적인 경우는 어떤 반드시 분할을 해야 돼. 왜? 한 필지의 일부 전부가 변화가 오면은 지목 변경을 해버리면 돼요. 지목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일부만 형질이 변경이 된 거야. 일부만 형질이 변경됐어. 일부만 형질이 변경된 거예요. 자, 이 형질이 변경돼서 용도가 바뀌었어. 용도 변경.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일부를 한 필지 일부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토지 분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들판에 땅이 무지하게 넓어.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무지하게 넓은데 내가 건물을 여기다 하나 지었어. 별장을 하나 지었어. 그러면 별장은 요만한데 마당은 이만해. 이게 말이 되냐고. 마당에 경계가 없으면 집 주택의 토지의 경계가 없으면 재산세에서는 요거를 10배까지 그냥 10배 이거 주택 바닥 면적의 10배를 그 주택 면적으로 봐요. 양도소득세는 5배야. 또 면적이 좀 달라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임야야. 이게 임야인데 내가 주택을 지어서 대가 된 거야. 그러면 전체가 다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지금 대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의무적으로 가서 이거를 분할 신청을 해야 돼. 토지 분할 신청 가서 해야 돼. 일부만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가 바뀌었어. 그래서 임야가 넓은데 내가 집을 됐다 넓게 지었어. 이만하게. 그러면 임야를 대로 지목만 변경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일부만 바뀌었을 때 이거 하지. 일부만. 자, 일부 다시 또 원상 이렇게 일부만 바뀌었을 때 일부만 용도가 바뀌었을 때 형질 변경으로 그럴 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언제? 요거는 의무적인 거라 60일이네. 60일. 그러고 보니까 신규 등록도 60일이네. 등록 전환도 60일이네. 분할은 임의적인 건 아무 때나 하면 되지만 의무적인 건 60일이네. 여기 편하죠? 다 60일이네. 딱 하나만 뒤로 빼놨어요. 내가 일부러. 뭐? 바다로 된 토지는 억울하잖아. 토지가 없어지는 거야. 그거는 90일이네. 그거만 90일 이내고 나머지는 다 60일이래요. 자, 60일 이내에 하는데 자, 신청하려면 서류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신청서 분할 신청서 내고 플러스
지목이 바뀌었잖아요. 용도가 변경됐으니까. 지목 변경 신청도 해야 돼요. 이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도 같이 내야 돼요. 이때는.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다면 그 지목 변경 신청하면서 형질 변경 허가증 사본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하고 지목은 예전 건 그대로 냅두니까 의미가 없고 새로 지적공고 작성이 되는 거예요. 토지대장하고 이게 새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 경우에는 새로 지목이 바뀌어야지. 지목을 변경 신청했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지목으로 등재가 되는 겁니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지번을 부여할 때 이제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제 분할 이렇게 예서 1번인데 분할이 됐어. 그러면 분할된 거는 이렇게 부번을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번호를 본번을 부여하는 거고 우선적으로. 자, 그렇고 이제 지목 같은 경우는 임의적인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쓰고 의무적인 경우는 새로운 지목으로 변경을 해주고 면적 경계 좌표는 분할인 경우에는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왜?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측량을 해서 다시 결정을 하지. 분할의 경우는 반드시 분할은 다시 결정해야 된다. 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변경 제12강 지적 측량 대상인 토지 이동 두 번째 시간에서 등록 전환, 임야 대장이 있는 토지를 지적도 또는 토지 대장 토지로 이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등록 전환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 토지를 분할하는 것, 토지를 1필지를 2필지 이상의 토지로 나누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토지 분할 같은 경우 예전에는 토지 분할 신청을 해요. 시군구청 가서. 그러면 토지 분할하면 그 등본 띄어서 또 등기소 가서 신청을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시군구청 가서 신청을 해서 토지 분할할 때 그럼 알려줘요. 어디다 대한지적공사나 지적측량업자한테 측량을 하시라고. 그러면 측량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 측량을 해줍니다. 물론 돈은 내야지. 측량 수수료는 됩니다. 측량을 해서 원하는 대로 다 쪼개줘요. 그래서 측량 성과도 하고 측량 성과한 그 장부 같은 걸 다 해서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라고 줍니다. 그러면 그걸 지적소관청에 제출을 하면 그쪽에서 다 알아서 넘겨줍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그걸 보고 분할해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새로 만들어주고, 주로 토지대장이죠. 만들어주면 그거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가져갈 필요 없이 지적소관청에서 바로 촉탁 등기 해줍니다. 변경 등기 하라고. 촉탁 등기 하면 분필 등기를 등기소에서 분필 등기를 다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필 등기가 완료가 되면 완료됐다고 완료 통지서를 보냅니다. 지적소관청으로.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는 등기 완료 통지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 또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받고 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 거고, 본인이 급해 빨리 등기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 분할하고 바로 토지대장 등본 발급 받아갖고 등기소 가서 분필 등기하면 됩니다. 본인이. 자, 그리고 나서 분필이 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됩니다. 본인이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규정상 지적소관청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